자, 이제 10번째, 이제 MRS 어플리케이션의 네 번째 시간. 이제 오늘은 이제 테크니컬 어스펙트, 이제 거의 이제 내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어스펙트에 대한 내용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이제 시간에서 이제 스파셜 로컬라이제이션을 보셨고, 그 후에 대표적인 스파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프레스와 스팀에 대해서 보셨는데, 자, 프레스와 스팀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ROI를 보고자 하는 과정인데, 이 ROI를 설정하는 방법이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싱글 복셀, 멀티 복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단일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한 것들을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싱글 복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멀티 복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싱글 복셀과 멀티 복셀에 대한 간략한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싱글 복셀부터 보시면, 싱글 복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SNR이 멀티 복셀에 비해서 SNR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스펙트럴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만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타겟팅을 하다 보니 이제 컨타미네이션이 주변에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컨타미네이션이 많이 없고, 그리고 커버리지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조그마한 커버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우리가 설정하는 ROI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잘 커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이제 그 피크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멀티복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시에 여러 개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레졸루션이 높고, 하지만 레졸루션이 높은 대신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획득하다 보니 특정 데이터를 딱 타겟팅해서 얻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균일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SNR도 싱글 복셀에 비해서 작게 되고요. 그리고 인접한 복셀들에 의해서 컨타미네이션, 즉 주변의 신호에 영향을 또 받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즉 결국엔 동시에 여러 개를 얻지만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싱글 복셀을 얻는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스펙트로스코피를 얻을 땐 정확한 위치잡이를 위한 위치잡이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일반 이미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스펙트로스코피만을 위한 스카웃 같은 개념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 축의 엑시얼, 사지타, 코로날 축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특히나 싱글복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정확한 그런 ROI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면에 이제 영상을 획득을 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펙트로스코피 이제 ROI 위치를 잡고 스캔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 자체 스캔, 싱글 복셀 스캔할 때는 자, 다음과 같은 스카웃 개념의 세 축의 이미지를 획득 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ROI를 잡은 후에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페이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영상을 획득을 하였다면, 그때 사용하는 기법들이 대표적인 게 이전 시간에 보셨던 이제 프레스와 그리고 스팀이라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프레스 같은 시퀀스는 90도, 180도, 180도, 즉 스피네코와 같은 방법으로 볼륨을 획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퀀스가 이제 스팀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또 다이아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또 간략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첫 번째 90도, 말 그대로 첫 번째 90도 펄스는 이제 종축 성분을 이제 선택된 이제 절편으로 회전시켜서 횡축 성분을 당연히 만들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고, 즉 그라디언트의 반전을 커플러 후에, 그렇다면 이것들이 시간이 t분의 2 시간 후에는 두 번째 RF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RF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횡축 방향에 있었던 X축의 성분들이 다시 종축 방향으로 보존되면서, 즉 그렇다면 X축과 Y축 자체가 동시에
유사한 에코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티뮬레이티드 에코 모드라고 보통 불려진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90도, 180도가 아닌 90도를 사용하다 보니 이것들이 유사한 시간에 동시에 에코를 유사한 시간에 만들 수 있어서 스티뮬레이티드 에코라고 보통 저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TM 시간 사이에 T1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 번째 90도 펄스를 주면 XY 지축에 둘러싸인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최적소의 이제 종방향의 자장은 다시 이번엔 반대로 횡축 선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T분의 2시간 후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스티뮬레이트 에코가 또 생성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90도, 90도, 90도를 주면서 이것들이 횡축에서 종축으로 그리고 다시 종축에서 횡축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세 축이 동시에 영상의 에코를 만드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멀티복셀이 되겠는데, 멀티복셀은 자, 일반적으로 싱글복셀과는 좀 다르게 다음과 같은 자,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멀티복셀은 보통은 이제 바깥에 아우터 시그널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이제 레스트 슬랩이라고 하는 세츄레이션 밴드를 주변으로 이제 라운딩하게 일반적으로 둘러치고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VOI 보통은 볼륨 오브 인터레스트 즉 앞에서는 제가 ROI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스펙트로스코피 자체가 볼륨 개념이니 VOI라고도 보통 통칭해서 말하기 때문에 VOI 같은 개념으로도 또 많이 용어가 나와서 용어를 또 VOI로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벤더마다 좀 이거를 ROI라고 보통 호칭하는 벤더가 있고 VOI라고 하는 벤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참고로 갖고 온 이미지들이 이제 필립스 장비 이미지다 보니 필립스에선 VOI라고 하다 보니 VOI 이미지에 대한 용어로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즉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볼륨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우리가 보고자 하는 ROI를 잡은 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레스트 슬랩 즉 세츄레이션 밴드를 대서 말 그대로 엘레어징이나 뭐 기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그널들을 들어오지 않게 해서 영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아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이아그램의 그런 컨셉은 프레스와 동일합니다. 자, 말 그대로 현재 멀티복셀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뭐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이라고 보통 저희가 호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CSI 멀티복셀 이미징은 기본적으로 프레스를 모델링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프레스와 동일하게 획득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것들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한 면에 동시에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즉 그러다 보니 우리가 페이지 엔코딩 스텝 즉 우리가 들어가는 X축이나 Y축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말 그대로 페이지 엔코딩 스텝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프레스와 동일합니다. 즉 그렇다면 이 다이아그램을 보고 좀 의아할 게 그러면은 왜 절편 선택과 절편 선택에서도 페이지 엔코딩 스텝, 페이지 엔코딩 스텝에도 페이지 엔코딩 스텝이 또 들어가지 뭐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일반 이미징과는 다르게 즉 각각의 얻은 면 자체가 하나의 볼륨 데이터이기 때문에 즉 내가 2D를 얻을 거냐 3D를 얻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실제 일반 이미징 우리가 MRI 이미징에서는 우리가 페이지 엔코딩 스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몸의 위치 정보를 통해서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 주다 보니 우리가 그 이미지 장치에 변이를 주는 것들을 페이지 엔코딩 스텝에서만 채우면 된다면 이 스펙트로스코피즈는 각각의 세면이 모두 볼륨을 두는데 거기에 여러 최적소를 얻으려는 목적이다 보니 즉 내가 주는 면에서 즉 페이지 엔코딩 스텝을 주게 되면 그것들 자체가 2G 이미지의 다양한 정보 이미지가 되겠고 만약에 두 방향을 주게 된다면 3D 개념으로도 획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즉, 페이지 엔코딩 스텝이라는 것 자체가, 위상 부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쨌든 공명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데, 공명 주파수와 약간의 변이 차이에 대한 그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즉, 말 그대로 디퍼런스 페이지를 계산한다는 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개념일 거고, 자, 일반적인 이미징에서는 우리가 공명 주파수와 다르게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 정보를 샘플링하는 페이지 엔코딩 스텝에서만 획득을 하면 된다면,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말 그대로 세 축의 볼륨 데이터가 각각이 있고, 즉 우리는 그 면에서 동시에 다발적인 여러 데이터를 획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즉 우리가 줬던 X축 면 자체에서, 즉 페이지 엔코딩 스텝을 하게 되면 이 면에서 2D CSI 이미지, 즉 이미지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또 페이지 엔코딩 스텝을 또 준다면 이제 3D 개념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D 개념은 요런 지금과 같은 방법의 페이지 엔코딩 스텝은 아니지만, 즉 페이지 엔코딩 스텝 개념이 뭐 결국에는 똑같긴 하지만 다이아그램 상에서는 조금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다음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징 파트의 자기장의 세기인 1.5T와 3T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 1.5T와 3T는 당연히 SNR적인 측면에서는 3T가 당연히 높을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론적으로 한 2배 정도 더 높을 거며, 자, 스펙트럼 레졸루션도 마찬가지로 1.5T보다는 3T가 2배가 더 높을 겁니다. 자, 스펙트럼 레졸루션은 두 개의 메타볼라이트가 있을 때 이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3T가 2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자화율의 효과도 3T가 더 세게 나타날 텐데, 이것들은 무조건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시민 같은 것들에서는 오히려 더 베이스 라인 자체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서세티빌리티는 이제 약간의 장단점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개 정도는 뭐 간단하게 다들 이미징 파트랑 이제에서 많이 아시니까, 이제 자기장에 세면 쓸수록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이제 인체 적용 말고 화학 시료 분석 등에서는 이미 3테슬라 장비도 이제 명암을 못 내밀 정도로 이제 9테슬라 이상의 그런 MR 스펙트로스코피 장비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펙트로스코피에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쓸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